일단 69쪽에 4번이랑 5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1, 12, 13 이렇게는 내가 이미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하도 이제 좀 사진을 늦게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될까? 과제 좀 빨리 보내줘 제발. 근데 난 토요일은 좀 쉽지 않지 그쵸? 토요일은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일단 4번 얘는 실수 t에 대해서 x는 t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이때 x는 t 플러스 1이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고 오케이 직사각형이다. 일단은 t라는 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x는 t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자. 이건 그냥 예측입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적지 마. 이거 잘못될 가능성도 있거든. 그래서 보고 적으세요. 그래서 x는 t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a라는 점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 하니까 여기가 지금 b가 될 거라고 한번 보여요. 그리고 t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t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t 플러스 1. 근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지금 c라고 하겠대. 여기가 지금 c. 그리고 얘가 3xx 저 위에 있네요. 그렇죠? 절대 안 되겠다. 얘가.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네. 그거 봐,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x는 t 그리고 얘가 직사각형이 되려면은 요 점이랑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하게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점이 하나가 더 생기죠. 여기에서 요렇게 이게 t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야지만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a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점이 b가 되고요. 요 점이 c가 되고요. 그리고 요 점이 d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직사각형 되죠. 얘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AD 사이 길이가 뭐야만 하는 거야? 여기 길이가 1인 거야. 이게.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의 y좌표랑 D의 y좌표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A의 y좌표가 D의 y좌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한번 식을 써봅시다. A는 x좌표가 t였잖아. 그래서 t를 어디다가 넣어? 아래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의 2-t 제곱에 플러스 8은 d에다가는 t 플러스 1을 x에다 넣어야겠죠. 그래서 3의 t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성립시키는 t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지금 dy좌표가 3의 t제곱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3의 t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넓이 자체가 3의 t제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t제곱 되는 거 조금 신경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좌변이랑 우변에다가 3의 t제곱을 각각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에 더하기 8 곱하기 3의 t제곱에 얘는 3의 2t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전부 우변으로 넘겨줍시다. 그러면 3의 2t제곱에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t의 제곱에 마이너스 9는 0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1. 그래서 3의 t제곱은 9이거나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음수가 가능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얘는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t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t가 아니죠? 3의 t제곱이니까 3의 제곱 답은 9다 라고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의 속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서. 사실상 이제 4번 같은 경우 이제 교육청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고등학교에서의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의고사라고 해서 학교 시험이랑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수원 지역의 학교 시험들은 전부 다 그 최소 3문항에서 5문항 정도는 모의고사에서 내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엔 모의고사 자체가 학교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교육청 문제 자체가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이제 수능에서도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약간 특징이 어떻나요? 얘네들은. 저번에 내가 얘기해 줬나요, 혹시?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랑 안 주어진 문제? 얘기했었죠. 얘는 이제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너 줘도 못 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많아요. 내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사실 얘는 수학보다도 국어적인 영역이 커요. 이게 문제를 읽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읽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수학은 아무리 내가 개념 공부를 하고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풀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사실 학부모의 세대도 이제 변화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옛날 학부모 세대 때의 영향을 이제 받으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학부모가 된 거죠.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였느냐? 영어가 중시가 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해야지 나중에 취직도 잘 되고, 그쵸? 뭐 대학을 가거나 뭐 그런 거가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를 지금부터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해외 가서는 도움 안 돼요. 난 미국에서 4년 동안 비행까지 했었어요. 저 살면서 정말 1도 도움 안 돼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무슨 전치사가 어쩌고 뭐가 하고 미안하지만 1도 도움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해가지고 뭐 수능 영어 해가지고 단어 외우고 하죠. 진짜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선택 좀 잘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영어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국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의 트렌드는 싹 다 바뀌고 있고요. 영어가 국어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서 수학이든 간에 과학이든 간에 모두 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국어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국어학원 다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4명밖에 없어요. 아니 5명이네? 5명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학원은 다 다닌다고. 이게 지금 주객전도가 된 거라니까. 한국어도 못하면서 무슨 영어야.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 이게 국어가 된 다음에 적어도 한국어가 되는 상황 속에서 영어를 하면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본인이 좀 국어의 필요성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어가. 근데 제가 말하는 국어는요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이 있거든요. 근데 문학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국어 공부했었잖아요. 그게 문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설 그쵸? 뭐 시 이런 거 배웠죠. 그게 문학이에요. 그럼 비문학은 뭐냐? 여러분들이 과학 논문을 읽어본 적 있나요? 예술 지문을 찾아본 적 있어요? 신문 기사 읽나요? 그게 비문학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 국어라는 건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라는 거는 비문학이 60%에서 70%예요. 문학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모르는 사람이 바보예요. 왜?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작품이 수능에 나오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하게 되면은 수능에 나올 만한 문학 작품들은 이미 다 배웠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 나왔는데 왜 틀려? 그쵸? 그러면 어디에서 성적이 판가름이 나겠어요? 비문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비문학, 그러니까 고등국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당장에 고등학교 입학하고서 시작을 하면은 늦는다고요. 이게 왜?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2주 만에 보는 시험 문제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바로 비문학부터 나온다고. 이게 고등학교 입학하고 2주 만에 막 보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바닥을 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국어 뭐 90점 나왔다고 하지. 장담한데 국어 공부 안 하고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국어 성적은 40점일 거예요. 진짜예요. 내가 50점 넘기 힘들걸? 비문학이 60%가 넘어가는데 진짜 힘들 거야. 다 찍게 될걸? 그래서 시험 시간 안에 지문도 못 읽고 끝날 거야. 이게 연습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근데 부모님들한테도 부모님들이 솔직하게 말하면은 학부모님들도 학부모는 처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 2회차가 아니시란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학부모 입장에서도 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본인들이 입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자신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가 이제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왜?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고교학점제가 뭔지에 대해서 학부모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강사들도 모르는 마정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여러분들 좀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적 향상은 선택과 집중이 최우선이고, 그러니까 제일 최악인 학생이 그거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니는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내가 지금 평생 봤는데 성적 올리는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누구나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근데 걔는 국어, 영어에 수학에 과학까지 해야 돼. 그러면 걔는 과제만 하다 끝나는 거야. 복습이고 뭐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개념 영상이고 뭐 두 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없어요. 걔는 그냥 과제만 하고, 근데 이거 밀리고 저거 밀리고 매번 과제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성적에 대한 향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야. 최악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의 개수는 줄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많이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돈 갖다 바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부족한 거 또는 내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 위주로 해서 하고, 걔가 안정을 찾으면 다음에 뭔가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3쯤 가면은 모든 학원을 다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쵸? 응. 그래서 왜냐면은 그때쯤 되면은 혼자서 공부하는 실력이 있어야지 고3 가서도 결국에 학원에 의지를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 근데 계속해서 학원에 의존을 해가지고 하던 애들이, 그러니까 학원 여러 개 다니던 애들이 결국엔 고3 가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거든. 이게. 그러면 학원비만 천문학적으로 깨지는 거야. 이게. 생각을 해봐요. 너희가 고3 때까지 해서 학원비가 총 얼마가 들까? 계산해보면 쉬울 겁니다. 그 결과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서 갚으실 건가요? 부모님이 노후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어 약간 문제를 읽고 이런 거가 조금 안 된다라면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학원이 좀 부담스럽다라면은 과외란다. 인강을 듣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내가 진짜 현실적인 걸 얘기해주면은, 내가 학원 강사를 원래 국어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대성학원에서 내가 비문학 강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진짜 학원계의 이제 어두운 거짓을 알려줄게요. 비문학 수업이요, 이거를 고3 때까지 끌고 가면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비문학은요 6주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담하는데 6주 안에 못 끝내면은 그 강사 그만둬야 돼.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딱 6주 동안만 특강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1년 내내 안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 6주짜리 특강만 반복을 하는 거야. 이게. 왜? 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글을 읽을 줄 알면은 그 이후로는 읽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기 낚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냥 본인이 낚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비문학은 글을 읽는 방법만 딱 가르쳐주면 너희가 알아서 교재 사가지고 읽고 풀면 그럼 알아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무슨 3년 동안 끌고 가면서 국어학원을 매번 계속 다니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인간 같은 거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을 보면은. 그래서 비문학 같은 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그런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비용도 얼마 안 할걸요? 한 10만 원이면 할걸? 이게? 요새 이 학원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 차라리 그거 하면은 확실하게 성적도 나오고 국어가 안정되면은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성적도 증가를 할 텐데 그게 10만 원 내고 그거 하는 게 낫지 몇십만 원씩 줘가면서 영어에다가 갖다 바쳐가지고 영어를 통해서 국어 공부를 할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영어에서 하는 게 결국에는 문장 순서의 나열, 빈칸 뚫어놓고 채우기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해석한 다음에 의미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국어적으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국어적인 순서로 해서 공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어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하면은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연스럽게 올라갈 테니까. 진짜 믿어봐요. 그래서 가장 이제 시간 낭비하는 애들이 단어하고 문법 하는데요. 근데 영어 학원이 왜 그거 시키는지 알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왜? 실질적으로 영어 문제는요. 문법이랑 단어 몇 문제 나올까? 30문제 중에서 몇 문제 나올까? 어? 두 문제. 단어 하나, 문법 하나. 30문제 중에서 두 문제. 그럼 28문제는 뭔데요? 다 비문학이에요, 그게. 영어로 된 비문학인 거예요. 근데 왜 제일 중요한 28문제를 버리고 단어 외우고 문법 테스트 하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냐고요. 난 아직도 문법을 모릅니다. 진짜야. 난 미국에서 4년 동안 살았지만 문법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몇 형식 몰라요. 배워본 적 없어요. 외워본 적도 없고요.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다. 그거를 실생활에 필요도 없는 거를 단어 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미국인들이 그 고품적인 단어를 쓸 것 같아요? 아니요. 초등학교 단어를 쓰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국 애들. 그래서 그런 단어 쓰는 거. 한국인들은 왜 그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다. 그게 내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듣던 말이에요. 그래서 쟤네들은 말을 할 때 문법 지키려고 전치사 같은 걸 엄청 신경 쓴다 이거야. 근데 야 우리가 솔직히 한국어로 대화할 때 야 우리가 뭐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미래 시제 다 지키면서 그냥 이렇게 해? 그럼 편하게 우리 카톡 할 때 생각해봐. 단순하게 단어의 나열로 해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냐? 바로 그거야. 그게 회화야. 그래서 그거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영어학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한테 말해봐. 아 사실 영어는 말이야 문법 이거 단어가 필요가 없어. 그냥 해가지고 사실 얘는 그냥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의 흐름만 파악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어 라고 하면 누가 영어학원 다닙니까? 다 태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게끔 뭘 시켜야 돼요? 문법과 단어를 시키는 거죠. 이게 학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상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정확하게 판단하라고요. 이거를. 왜냐면 이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상 끝난 거니까 그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죠. 이거를.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얘는 x제곱에 xx 이거 완전 나쁜 놈들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사이에다가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xx에다가 곱하기 xx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치? 그럼 얘는 x제곱에 제곱이 되는 거네. 그럼 이 지수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곱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x에 2x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지수끼리 어떻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x에 x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은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성립한대요. 그러면 일단은 어때야 되지? 이거에서 우리 x 어떻게 구하지? 밑이 뭐라고? 1, 그치? x가 1이면 성립되고요. x가 0이어도 성립이 되는데 문제에서 0보다 크대요. 그래서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뭐예요?
그렇죠.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x가 0이거나 2다라고 해서 나와야겠죠. 근데 0은 안 된대요. 얘가. 그래서 x는 뭐하고 뭐예요? 1하고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70페이지 1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성립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일단은 이제 지수식이 몇 개인가요? 2개. 그럼 무슨 형이죠? 치환형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2의 x제곱이라는 거를 내가 t로 치환을 해줄 건데 다음에 뭐 써줘야 되죠? 그렇지. t가 0보다 크다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4at에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게요. 얘는 t-2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4a 제곱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죠. 얘는 일단은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인 애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x축이 접하거나 아래로 지나가게 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범위 제한이 있으니까요. 얘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축이 t는 2a예요. 어이구 미안해. t는 2a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y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y축이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랑 y축이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문제가 다르게 풀리더라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일단은 y축이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가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지금 최소값이 어딜까요? 얘가 y축의 오른쪽에서 최소값은 어디예요? 꼭지점이죠. 이 꼭지점이 어떠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미니멈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f2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4-4a 제곱이 0보다 크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얘 풀게 되면은 a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 지면 안 돼요. 왜? 빨간색 글씨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써야 됐었던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y축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는 어디만 남아있다? 이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선 최소값이 어딥니까? 여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최소값이라고 하면은 0일 때를 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f0이 0보다 어쩌면 좋을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크다예요? 여기가 비어있는 겁니다. 얘가 비어있는 거니까 이 값이 0이어도 되죠. 그쵸? 그래서 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F0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식이 이게 FT예요, 얘가. 그래서 0 넣으니까 누가 나와요? 4가 나오죠? 그래서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 a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성립하던데요 라는 거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 글씨 두 개의 영역을 합쳐줬어요. 그럼 a 범위가 어떻게 나오죠? a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죠. 이게 한 번에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DT에 계속해서 이런 유형들을 한두 문제씩은 넣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서 계속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최대 충전 용량이 Q0라고 되어 있는데 T시간 동안 충전한 거를 QT라고 하겠대요. 오케이. 오케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래서 Q2분의 Q4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각각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각각. 자, 그래서 Q4부터 한번 해보죠. Q4가 뭘까? Q4는 Q0에다가 T는 4를 넣은 거니까요. 아이고,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분의 2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q2라는 거는 얘는 q0에 1 마이너스 2에 저 잘못 썼네. 미안하다. 이게 4인데 마이너스 a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근데 q2분의 q4라며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성구면 끝나네. 그렇죠? 그러면 얘 뭐 나와요? 얘가 q0 q0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Q2분의 Q4는 Q0는 사라졌고요. 얘는 1-2의 마이너스 A분의 2제곱 분의 1-2의 마이너스 A분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음수제곱이 나오니까 조금 풀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해볼게요. 위에다가 2의 a분의 4제곱을 곱하고요. 아래에다가도 2의 a분의 4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식이 나오냐? 2의 a분의 4제곱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2의 a분의 4제곱에 마이너스 2의 a분의 2제곱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근데 분자를 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합차로 볼게요. 그래서 분자는 합차로 인수분해를 하니까 2의 a분의 2제곱 플러스 1에 2의 a분의 2제곱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분모는 내가 2의 a분의 2제곱으로 공통인수 묶어주니까 2의 a분의 2제곱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은 거 없애주면 되겠죠. 얘가 물론 0일 수도 있어요. 지금 지워준 게. 근데 제가 0이 된다라면은 이 결과 2분의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0이 아닐 거다 생각하시고 일단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웠을 때 뭐가 됩니까? 얘가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뭔가에다가 하나를 더한 것 뿐이에요. 분자에다가. 그러면은 이 2의 a분의 2제곱이라는 거가 뭐면 돼? 2면은 딱 맞지 않나요? 얘가? 그래서 a는 뭐여야 합니까? a는 2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에 13번까지 볼게요. 13번. y는 fx 그래프와 gx라고 되어 있는데 부등식을 만족한대요. 근데 얘는 지금 밑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밑의 통일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2분의 1에 3gx라고 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겠어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밑이 누구죠? 2분의 1이에요. 그럼 무슨 그래프죠? 감소 그래프예요. 그러면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써야 돼. fx, gx 부동호 방향은 바뀌고 3gx라고 써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gx 약분해주면은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쵸? 왜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gx를 약분해주면 안 돼요. 왜? gx의 부호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쪼개보죠. 자, 첫 번째 gx라는 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잠깐 미안해, 이거 조금 바꿀게. 0보다 클 때로 바꿀게. 그리고 gx가 0일 때, 그리고 세 번째 g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그럼 gx가 0보다 크면은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fx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쵸? 근데 2번은요, gx가 0이에요. 그러면은 fx가 뭐든 간에 전혀 상관이 없이 성립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성립이에요. 얘는 fx는 상관이 없어져요. 다음에 g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부동호 방향은 바뀝니다.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fx는 3이랑 비교가 되고 있네요. 자, fx랑 3, 지금 3이 지금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쟤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지금 그거를 따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gx 입장에서는 0보다 크냐 작냐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gx가 0보다 작아지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얘가 3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선이 그래서 뭐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해석을 좀 해보자라면은 gx가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x가 3보다 크대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x가 3보다 크다라는 거랑 같은 뜻인데, 그때 fx는 어때야 돼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fx가 3보다 작은 경우는 어디야? 1하고 5 사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x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3보다는 크지만은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fx가 3보다 작거나, 아니, gx가 0보다 크다를 먼저 할게요. g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파란 선보다 오른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3보다 크다예요. 이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x가 3보다 크다예요. 근데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초록색 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하고 5의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얘가. 그래서 공통부분 찾게 되면은 3초가 5 이하가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gx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한데, gx 0이 어딘데? 여기죠, 여기. 그래서 x가 3일 때는 성립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gx가 0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영역이래요. 근데 그때는 fx가 3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그래프가 어디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fx가 3보다 위에 있고 gx는 0보다 작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 때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나온 세 개의 값에서 자연수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수 x는 뭐가 되는 걸까? 일단 1보다 작다 해서 1 나오고요. 그리고 3도 나오고요. 4하고 5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다 더하면은 13인가요? 그래서 4번이 나오겠습니다. 됐을까요? 유형편은 질문이 없던데 혹시 있는 사람 있어요? 유형편? 유형편 잠깐만, 뭐 있지? 대수 유형편 몇 번이에요? 오케이, 24쪽에 15번 11번? 11번 둘 다? 아니면 11번만? 11번 보고 갑시다.
야, 이거 좀 복잡한데? 오이씨, 이거 좀 복잡한데? 24 하게 되면은 얘가 2의 4제곱이잖아. 그치? 이건 우리가 뭐 전개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형태를 놓고서 봤을 때 x에다 2 넣으면 당연히 성립되지 않나요? 이게 왼쪽 오른쪽 완전히 똑같아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근이 될 수 있는 거가 보이나요? 괄호가 어떻게 되면 돼요? x 플러스 1이 얘가 0이 되어버린다라면은 그러면은 양변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x가 일단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요. 그리고 x 플러스 1이 뭐이면 될까? x 플러스 1이 잠깐 이거 안 되는데 x 플러스 1이 되면 x가 0이라는 건데 x에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0, 0, 1 0 1이네. 안 되네. 성립이 안 되네. 이렇게 해볼까?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 얘가 x-2는 2에 2x-4. 그러면 얘가 4의 x-2. 그러면은 x가 3일 때도 되네요. 이렇게인가 보다.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얘랑 지금 괄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2n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해서 넘겨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2에 2x 마이너스 4제곱이 해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내가 지금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4하고 x 플러스 1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수 부분을 통일시켜 주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제가 x-1로 바꾸려다 보니까 밑이 4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같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수가 0이 되면은 사실 성립이 되죠. 그래서 x는 2라는 거가 나오고 밑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밑이 같기 때문에 x는 3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근 곱하게 되면은 6이 나오겠네요. 내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었네. 됐나요? 오케이. 지금 1교시 끝났거든요. 그래서 쉬었다가 진짜 나가겠습니다.